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ETF 2024년도 업데이트 버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블랙록이 이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자금 유출이 좀 심했고 매우 실망스럽고 현금 수익률이 너무 좋아졌어요. 대규모 자산 배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 자금 유출이 커진다라는 말은 ETF에 따른 인기도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블랙록이 대표적인 ETF로 성공했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순유입 대비를 보았을 때 25.7천만 달러 정도가 전년 대비 85%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었고, 단일 해외 기간이 마이너스 190억 달러 정도를 되찾아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ETF를 왜 비트코인 ETF를 왜 하려고 한가, 그리고 블랙록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ETF 출혈 전쟁이 크고 치킨 게임도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거의 국내 형태로만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핫하고 100조 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국내가 이 정도로 밥벌이 할 정도만큼 수수료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미국 ETF에 있는 3,200개가 시장 포화의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 운영해봐야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 있는 테마 ETF 빼놓고서는 거의 다 수익성이 테마 쪽은 되게 40% 이상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지만, 나머지 비인기 ETF는 그 전에 조기 상장 폐지가 되던지 그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 부분에 따른 경쟁 포화 형태가 나와주자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이게 이쪽의 수익성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과잉 공급되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주장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블랙록이 이번 3반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도 1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리 확률은 90%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때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가 ETF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기존에 역대급 대기 자금이 증시로 몰려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ETF도 주식시장 쪽에 상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MMF 자금이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는 상당히 큰 대기 자금이 이 정도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7천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서도 분위기가 좋으면,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산 배분 효과가 나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업종 추이가 다 같이 상승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덩달아서 이렇게 과잉된 ETF 부분에 인기 없는 ETF 테마군은 뽑지도 않고, 자금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유망하고 매니아층도 튼튼한 크립토에 있는 그 ETF를 내가 먼저 선취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했었을 때 블랙록에 따른 성장 곡선이 여기서도 박리담의 형태로 충분히 여기서 수익성을 그 영혼까지 끄집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MMF 자금 부분을 좀 보면서 ETF는 좀 더 안정적인 상품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MMF 자금이 이동할 때 ETF 쪽으로 많이 흡수를 하게끔 유도를 할 때 특정 테마군이 만약에 이쪽에 인기만 조금만 준다고 해도 이쪽에 자금 쏠림 집행이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2024년 때 금리 인하 패턴도 조금 나온다라는 시그널도 나오면서 그러면 MMF 자금은 좀 더 민감하게 빠르고 깊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더욱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 7천조 원 중에 못해도 뭐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뭐 500조 원이나 1000조 원 정도만 들어온다고 해도 전 나쁜 성과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테마나 그런 시점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더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대부분 이 대기 자금이 분명히 좋은 이점으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그 시그널 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그만큼 이제 뭐 신용대출이든 레버리지를 쓸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이 24년도에 어차피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대부분 의견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증권가 쪽이나 이런 쪽의 의견, 연준이 주었던 시그널은 없긴 하지만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점도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건 어차피 언젠가는 금리 인하 패턴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산군의 이점은 충분히 남아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때는 대부분 이 자금이 계속 MMF에 머물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채권이 일부분 가져간다라고 한들 테마직군이 너무 강력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건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다. 그래서 그 비슷한 패턴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번에 2024년도 예측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저번에 만들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드 기반도 어디에서 왔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ETF가 아니고 현물 ETF이기 때문에 이게 이 MMF와 또 충분히 연관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또 추가로 구입을 미리 해 넣어야 교환 비율이 나오게 되고 그 교환 비율에 따른 수탁 관계자가 누구로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탁에 있는 거래소 쪽에 또 그 비트코인에 있는 총량이 늘어나고 있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형태면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편하겠지만 나머지 수탁 관계자면 약간 좀 번거롭거나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 뭐가 됐든 간에 잘 확인이 빨리빨리 되길 전 바라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반감기 분명히 이후에는 코스트 비용에 따른 해시레이트 위치를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해시레이트 비율을 확인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레이트 부분 추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반감기 이후에는 분명히 해시레이트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셔라. 네. 해시레이트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그래왔던 패턴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잔파도, 해시레이트의 잔파도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성은 없지만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좀 떨어지는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여전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다. 근데 이걸 왜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이 코스트 비용 추이를 아예 쌩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코스트 비용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한동안은 채굴회사들이 고정비 외적으로 그 물량 이상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고정비 실적 발표할 때는 좀 더 던져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미치는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비트코인에게도 그러니까 안 좋은 악순환 패턴의 한 사이클은 좀 돌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시레이트 차트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해시레이트와 가격 추이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는 좀 더 조정이 빨리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해시레이트 구간에서도 좀 붙어주는 구간대가 분명히 나와주는 시점은 언젠가는 조정이 나와주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에 있는 수익성이 나와줄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 해시레이트에 있는 변화 곡선이 크게 빠질 경우나 급격하게 어느 정도 이 겹쳐지는 이 구간대나 또는 자체적으로 채굴회사에 따른 여러 가지 개별적 이슈나 재무 건전성에 있는 그런 이슈가 터져 주었을 때 마다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은 반감기 전후 때마다 확인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실정입니다. 누군가는 필요 없다, 누군가는 필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인데 그래도 항상 그래왔던 패턴 곡선이 이때도 이루어졌고 이때도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 전후 잘 보고 내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았으면 마지막 구간에 분명히 그런 기회는 한 번쯤은 올 확률도 아예 없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걸 보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전히 작은 부분이 이제 주식과 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도 좀 보고 코인도 좀 보는 형태가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